좋아요, 구독!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1타 강의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되는 시간인데요. 사실 2차 전지 하면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줬던 참 효자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느새 좀 아픈 손가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저희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전망과 투자 전략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오늘 강의해 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이러한 종목들 전망이라든지 투자 전략을 좀 알고 계셔야 그래야 내가 이 종목에 물렸다 이렇게 판단이 들더라도 이 종목의 전망이 밝다 또는 그렇지 않다를 통해서 내가 종목을 더 가져갈 건지 아니면 추가적인 매수를 할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할 건지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투자자분들 작년에 2차 전지 한 번이라도 매매해 보신 분 계실 겁니다. 매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하고 현재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많이 속상해하는 그런 구간을 지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성장성부터 해서 전략, 전망까지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차 전지의 성장성입니다. 2차 전지의 성장성, 사실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의 2차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2022년도를 보게 되면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13%,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8%고요. 올해 그나마 21%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약 한 1,400만 대 정도 판매를 했고요. 올해는 전기차를 약 한 1,900만 대 정도, 즉 작년보다 한 30% 이렇게 더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전기차의 성장은 계속해서 30%씩 성장세를 이어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온 게 불과 2007년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아이폰을 시연하면서 통화하면서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2007년인데요. 2007년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5년 그리고 6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2011년, 12년부터 그때부터 매출이 30%, 40%씩, 50%씩 이렇게 성장을 해왔었던 그런 과도기가 있었거든요. 역시나 전기차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돼 있는 이런 섹터분들 갖고 계신 분들 전기차 이제 시작이고 올해 해봐야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밖에 비중을 차지 않고 있는 이 전기차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늘려나가는 그러한 전기차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기에서 메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초기 시장에서 메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부분들은 전기차가 지금 당면한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기차라고 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고 손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전기차는 충전 거리입니다. 충전 거리를 현재 500km 그리고 600km 내외 정도의 벽을 현재는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두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전기차 충전거리와 자율주행 이렇게 두 가지 설명드리는데요. 전기차에 대한 이 자율주행 같은 부분들은 보시게 되면 자율주행이 레벨이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6단계가 있는데요. 이 4단계부터 4단계, 5단계까지는 운전자가 개입 없이 진행하는 게 전기차거든요. 근데 현재는 3단계 정도밖에 머물지 않고 있어서 전기차 계속해서 더 진행을 하려면 현재는 3단계 정도밖에 머물고 있지 않다. 그래서 4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벽에 현재는 걸려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3단계 아래에 있는 지금 초기 시장에서 이 메인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계속 이 밑단에 머물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반등에 꼭 필요한 조건 말씀드릴게요. 반등에 꼭 필요한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인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화예요.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매년 30%씩 올해도 성장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리튬 가격에 대한 안정화는 리튬 가격이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리튬 선물 가격이 약 한 1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6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0만 위안 정도에 머물고 있고요. 2022년
11월, 즉 2년 전 11월 달에는요. 이 10만 위안이었었던 리튬 가격이 60만 위안까지 올라가서 6배가량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튬 가격이 좀 안정화가 진행이 돼줘야 그래야 전기차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수요보다 공급이 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이 수요보다 공급이 중요한 부분들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현재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중에 차지하는 이 공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장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쪽에서의 생산 원가가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작년 7월 달부터 이 공급을 좀 줄이고 있고 수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공급을 좀 줄여나가고 있고 신생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도산하고 있고 사라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호주 같은 경우에도 공급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업체인데 지난 3분기 작년 2023년 3분기서부터 계속해서 이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있다. 호주도 역시. 그래서 수요보다 공급이 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의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올해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2차 전지에 대한 현재 위치다 말씀을 드리면서 2차 전지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 특히나 이제 양극재 쪽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선호해서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말씀드릴 게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완성차라든지 또 배터리 업체 쪽에서의 재고 물량을 계속 털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도 양극재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률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4680을 기점으로 해서 46 시리즈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3분기에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 될 겁니다. 사이버 트럭 출시되는 그 전후로 해서 46 시리즈가 탑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양극재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극재 쪽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양극재 쪽에 있었던 몇 가지 종목들 기술적인 분석까지 또는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처한 위치 또는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보셔야 되는 건지 체크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LNF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LNF라고 하는 종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로 인해서 업종 내에 중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가장 높은 업체가 이 LNF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LNF가 갖고 있었던 그 모멘텀,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습니다. LNF가 기존에 코스닥에 있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현재는 낮아져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버 트럭이 올해 3분기부터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관련되어 있는 수주 모멘텀까지 있는 종목이 바로 LNF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NF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LNF의 주봉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의 중간 가격을 매기도록 할게요. 중간 가격을 매기면요. 한 17만 원 정도가 LNF의 중간 가격입니다. 현재 LNF의 중간 가격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17만 8천 원 부근인데요. 17만 8천 원 부근에 현재 LNF가 포진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F 제가 기업 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는 매출액이 매년 30%씩 증가하는 회사가 미인주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인주인지 체크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2018년에 5천억, 19년에 3천억, 2000년에 3,500억, 그리고 나서 2021년에 9천억으로 증가하고요. 2025년에 8조 7천으로 몇 배 증가하는 건가요? 거의 7, 8배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2021년에 약 한 1조 원에 해당하는 매출이 나왔었던 종목이 2025년 해봐야 내년이거든요. 내년 실적이 8조 7천 나온다? 이렇게 매출액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회사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지난 2023년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으로 이렇게
그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올해는 기대감을 좀 낮추는 그러한 기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NF 매출액 하나만 보셔도요. 저는 차트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격 1년선 맞고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지면 이 밑에 부근에서 매수 유효합니다. 매수해 놨다가 2025년에 매출액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니까요. 2025년까지 LNF 기다리면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살짝만 말씀드리면 3분기 손익분기 좀 넘어가고요. 4분기에 돈 잘 버는 그런 회사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캐파를 가장 많이 만들어 놓은 회사가 에코프로 BM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 BM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차트. 네. 보시는 차트가 에코프로 BM 차트고요. 주봉 차트 보지 않겠습니다. 실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2021년에 1조 4천이었는데요. 2025년에 12조 7천입니다. 9배, 8배가량 늘어나죠. 그러면 이 종목 또한 1년선 부근 내외에서 모아간다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 왜냐고요? 에코프로 BM 캐파 생산 능력 굉장히 양극재 쪽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캐파 능력, 생산 능력 설치해 놨으니까요. 전기차만 잘 팔린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 계속해서 성장성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은 포스코 퓨처입니다. 포스코 퓨처의 명확한 성장성 로드맵이 굉장히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다. 특히나 이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에 2026년이죠. 미국 북미 쪽에 양극재하고 전구체에 대한 공장이 완공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2026년부터 또 생산이 재개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에코프로 BM이다. 포스코 퓨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포스코 퓨처임이라고 하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적 보시게 되면 2021년에 1조 9천이었다가 2025년에 10조가량 늘어나죠. 5배가량 늘어납니다. 5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5배가량 늘어나는 포스코 퓨처엠. 계속해서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나 지금 보시는 검정색 선 아래 하단 부분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비중 충분히 늘려도 좋은 종목이 포스코 퓨처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요. 오늘 투자 전략 관련되어 있는 마지막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만 말씀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분기, 4분기에 시장 부진을 몸소 경험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는 여러분들 2차 전지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는 그러한 시간이 올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수요 회복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고요. 단기적으로 시황에 대한 부분들 바닥만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2차 전지 여러분 비중을 더 높여서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올해가 아닌 내년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2차 전지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대응한다라고 하면 저는 성공 투자 분명히 가능하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